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면서 긴축에 대한 불안감, 이게 굉장히 커지면서 하락 마감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발표된 10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1%로 전월에 4.7보다 상승을 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로 전월에 2.7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페드가 주시하는 지표로 인플레 기대치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1월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98%를 현재 기록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이제 목요일이 100bp였다면 이 금요일에는 50bp 2%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은행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된 가운데 요 실적 역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2.4%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수치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이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매 판매, 요것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력, 미국의 소비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향후의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엮여 들어가는 이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9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과 보합 수준인 6,840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3% 증가를 하회하는 수치로서 미국은 일단은 경기 성장이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들이 이제 차근차근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해외랑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잘 버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5.61달러로 마이너스 3.9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파고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미국 국채 가격 하락,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10년물 4%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었다. 지금 이게 긴축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에 선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 기준금리가 5%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채권 시장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이 내년 3월을 피크로 4.75가 가장 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5%대까지 주류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일단 내년 3월에 4.75보단 5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달러와는 계속 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에 연동이 되어 있는 다른 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와 또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파운드화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영국의 연기금 충격 이후에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올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일단은 영국 위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영국 말고도 다양한 신흥국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선진국들 중에서도 재무 부분에 있어서 불안한 국가들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걸 조심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재무장관 긴축한다라고 했던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완화의 기조를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 완벽하게 해소하기 전까지는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한국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통화 스와프 무제한으로 미국과 이제 결제를 맺어놓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 이제 시행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창용 총재가 페드와 이제 합의 후에 적절한 시점에 통화 스와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당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게 된다면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환율의 가치가 안정세, 그러니까 1,400원에서 뭐 1,300원이나 1,2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매수세로도 증시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에, 이 부분 계속 이제 정보 공유한다라고 하니까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꼭 주목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국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은행이 아니더라도 비은행권 금융기관 쪽에 이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저렇게 돈 버는 기업이 있다면 돈을 못 버는 기업들도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4%대 고금리 이제 여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8월부터 돈 매경화 얘기하고 있는데 더욱더 빌리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연 10%를 돌파를 하면서 비투족 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출을 못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요게 시장의 투매 행렬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투매가 보여지게 된다면은 개미들의 물량이 털리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랬을 때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부분을 버텼을 때 나중에 반등하는 이 구간이 왔으면 이 매물대가 아무래도 대대로 해소가 된다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1금융권이 아니라 저축은행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왔다. 큰 손 끌고 오는 거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대출을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담보되는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금리가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업은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대기업이 저 정도라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산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급증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투자를 하더라도 유동성이 낮은 기업 하지 마시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뚜렷하게 뭐가 보여지는 기업이 아니라면은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미래 배율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낮으면은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 더욱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특별하게 이거 임상 3상 거의 직전이다 막 이런 거 제외한다면 조심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상우님 지금 굉장히 많이 급락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물류난이 여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숫자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요거는 이게 만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반등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요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운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이제 고점에서 많이 맺어놨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실적 방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조선 호황인대 협력사는 대장간 수준 자괴감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K조선 쪽, 그러니까 메인 업체들만 집중을 해서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이 아래쪽에 있는 영상 소개란에 이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이 어려운 시장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 내용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약간이나마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야, 이거 현재 위치 잘하면은 올라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연동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뉴스와 현재의 차트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요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고 있는 뉴스는 에너빌리티는 항상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한국의 국회의장이 UAE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바라카 원전을 한국에서 지었단 말이에요. 해서 이를 이제 시작으로 함께 제3국의 원전을 공동으로 진출하자라는 제안을 한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과 중동이 여기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된다. 자, 그러면 미래 먹거리를 많이 확보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이게 확정이 안 나더라도,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올릴 수가 있는 뉴스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거는 큰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시너지를 낼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폴란드 그룹의 이제 전문가 평가가 발생을 했는데 한수원이 원전 사업 영약 1등에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미국보다 확실하게 높고 프랑스보다 아슬하게 높은 이러한 상황, 확실한 1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작은 폴란드겠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향후에 다양한 국가들에도 퍼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렇게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다 보니까 미국이나 다양한 국가들에서 파트너를 찾고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먼저 보게 된다면은 현재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야, 이거 바닥에서 저점 매수세로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어져 주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하나의 지표로 활용을 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추세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가 바뀌는 신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요 11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일단은 11선에서 계속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1선을 돌파해야지 그때부터 방향이 바뀌니까 이걸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도 계속 21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21선을 첫 번째 저항으로 생각하고 21선 뚫으면 61선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그 다음으론 61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60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481선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60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멀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 총정리를 해볼게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뉴스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긍정적인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계속해서 매수 이어져주고 있는데 계속 연결이 되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줄 수 있겠다. 세 번째,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11선 돌파 전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근데 돌파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21선 저항까지 노려보고 여기 돌파하게 된다면 61선까지 61선 마저도 돌파한다면 481선까지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더라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